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1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여러분 모두 밖에 눈이 얼만큼 많이 오는지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처럼 지금 바깥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 눈처럼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는 잠깐 그치는 듯 하다가 다시 세게 몰아치고 조금 잦아드나 싶었다가 다시 또 휘몰아치는 시장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장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법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혼자서 또 억울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괜히 오르는 척하면서 희망을 한번 주더니 이후에는 밀리고 막판에는 또 슬쩍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요즘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지수는 높은데 내 계좌는 거기에 반응을 좀 하지 않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은 로봇이나 제약 바이오처럼 일부 섹터는 그래도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역시도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스1 방송을 보시면서 누굴 진정한 나의 보스로 삼으면 좋을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도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먼저 간단하게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은 보스1 결과로 승부하는 방송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단 5명이고요.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리게 됩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또 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전부 자동 손절이 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월간 수익왕 12월 26일에는 우리 프로그램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는 보스1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이제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공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태영 파트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지수 흔들림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LNF가 어제자로는 이제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2.68%가 밀리면서 60%대로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1% 정도 반등하면서 매수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TCC 스틸 역시도 오늘은 2.64%로 눌렸지만 현대 로템이 강보합권에서 좀 버텨주면서 포트 손실을 제한해 준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어제보다는 좀 눌림이 있지만 1등 포트의 위상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8%로 1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역시도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A스토리가 오늘자로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96% 하락세를 보였고 대동기어가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무려 4.02%로 낙폭을 보였는데요. 종목을 A스토리 제외하고 나머지 4종목을 전부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기대해 볼 만 했었는데 오늘자로는 힘들을 쓰지 못하고
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NHN, KCP 역시도 오늘자로 1.6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콘텐츠 전반이 좀 눌린 하루에서 종목별로 변동폭이 크게 튀지 않아서 반등의 여력은 그래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네요. 마이너스 15.34%로 4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는 오늘도 강약, 중강약의 흐름이 좀 뚜렷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자로 1.73% 정도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SJG 세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만 하더라도 10%가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하드캐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포트의 중심축 역할을 그대로 좀 해줬습니다. HS 효성은 오늘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대웅이 0.62%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0.55%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큰맘 먹고 이렇게 대웅과 셀트리온 두 종목 편입을 새로 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SJG 세종의 강한 슈팅 덕분에 오늘 전체적인 포트가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55.75%로 올라오면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위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 지금 잘 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중심인 만큼 변동성이 또 크게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제넥신이 마이너스 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세나테크놀로지가 오늘자로도 또 빠졌습니다. 하루 좋고 이틀 안 좋은 것 같은 종목입니다. 세나테크놀로지 오늘 4.44% 빠지면서 기술주 약세를 그대로 좀 따라갔습니다. 녹십자홀딩스가 0.73% 정도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가격을 좀 이르게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빨간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2%로 3위로 한 계단 내려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에브리본만 오늘자로 이제 2.62% 홀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PN풍년 0.71%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에코프로머티가 1.83%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강원에너지가 오늘 낙폭이 또 컸습니다.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제자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새로 신규 편입하셨던 신풍장 역시도 2.86%가 하락하면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하락이 좀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 하락폭을 키웠네요. 마이너스 42.97%로 5위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전문가에게 내 포트폴리오를 맡기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원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눈길에 막혀서 저희 스튜디오로 열심히 부지런히 오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대장주 시점 첫 번째 코너는 전화 연결로 저희가 좀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전화 연결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오고 계신 거 맞으시지요? 차가 네.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열심히 오고는 있는데 네. 눈이 많이 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예보를 보는데 뭐 한 2, 3cm?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경기도 쪽은 눈이 많이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눈길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우리 파트너님과 이렇게 1월부터 쭉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을 그리워할 줄 몰랐는데 한시 빨리 이제 길이 좀 뚫려서 제 옆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일단 열심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가 1등급 대장주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시면서 스피커폰으로 좀 대화를 저희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국인 수급 먼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으로 이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매매 동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일단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좀 이입이 되다. 오늘은 좀 순매도가 좀 전환이 됐죠. 6천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왔는데 환율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뭐 여기 나와서 이제 환율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환율이 최근 들어서 1,460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순매수가 더 계속 유입이 되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1,470원 뚫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에도 제가 환율이 1,500원 상방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붙기가 좀 쉽진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 비중을 1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또 많이 줄였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었는데 다시 또 이제 환율이 만약에 1,48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거기서는 또 이제 공격적인 배팅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또 기관들이 수급이 지금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부분은 뭐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생각하는 뭐 주도주라든지 대장급들을 잘 담아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쪽은 주도주가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일주일 전에 5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50만 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말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1위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뭐 HBM 수요라든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항상 지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승력이 지금 최근에는 세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파동이 더 남아있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본다면 두 종목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치고 올라가줘야 그래야지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주도주는 없어요. 거래소는. 물론 코스닥은 다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두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전에 방송에 나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줄까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에 좀 남는데요. 50만 원 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조금 내려와주면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결국에 코스피가 이제 자체도 4,100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 반등 흐름이 단순히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지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어제 이재선 이시우 파트너가 출연해서 나와서 말했던 것이 주태영 파트너는 시장이 잘 가면은 포트가 폭발하는 포트고 김선상 파트너님은 이제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오히려 폭발할 수 있는 포트다라고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뭐 기회를 줬으면 좋겠기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니고요. 네. 박스권을 만들다가 고점 슈팅을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거래소는 이제 상반기 이후에 또 하반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코스닥도 올라갔지만 상승률이 코스닥보다 훨씬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 목표가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지수는 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이제 뭐 4,5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5,000포인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5,000포인트를 달성을 할지에 달성을 못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벨업은 더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두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가지 못하면 결국 지수는 레벨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주태영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좀 주도주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2차 전지 주도주. 2차 전지 주도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가 사실은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죠. 예, 바이오가 사실은 주도 섹터예요. 알테오젠이 지금 힘을 못 쓰지만 알테오젠이 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건이 있는 것들은 계속 시세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제일 강한데 2차 전지가 한 달 전에 세게 터지고 나서 이제 지금은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본다면은 2차 전지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내에서는 상승 파동에 한 번 크게 터지고 나서는 세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면 주태영 파트너님은 더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당연히. 네,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주도주로 나설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는 장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좀 지루한 장이 박스가 연출이 될 때 그때 또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시우 파트너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포인트는 조종 시에 내가 주도주를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중성주 개별주 이제 만약에 승부를 본다면 주도 섹터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주도 섹터 내 대장급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장급도 요즘은 이제 박스를 아직 강하게 돌파를 못하니까 급등 시에 따라잡으면 단가가 높아서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포를 사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공포감이 들 때 이제 많이 폭락을 할 때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면 최근 그 흐름을 보면 3, 4일 연속으로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일 정도만 좀 심하게 빠지더라도 거기서 매수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 하락하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개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1등급 대장이나 그 섹터의 대장급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고 1등급 대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등급 대장주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름을 또 붙이시고 우리 코너명도 그래서 1등급 대장주 시점이 되었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아니라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말 파트너님께서 엄선한 1등급 대장주들인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같이 골라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요. 시세가 사실은 제일 세요. 이번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2위잖아요. 삼성전자보다도 상승률이 더 셌잖아요. 근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괴력을 보였죠.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할 때는 주도주가 가장 세게 가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종목들은 박스권이 오랫동안 진행이 될 때 그때 세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게 터진 종목들을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라 1차 파동을 마무리시키고 고점을 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종목마다 다르죠, 이제. 어떤 종목은 뭐 10%, 20%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 50%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장주를 선점을 하면 최소한 30%, 50%, 100%도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지수가 이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박스를 그리잖아요. 근데 종목들도 박스권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특히 이제 바닥주라고 해서 이제 일명 이제 차트상에서 쌍바닥 아니면 삼중바닥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들고 가면 시세를 크게 볼 수는 있는데 단기간에 승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바닥주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장주를 해야 된다. 왜? 대장주는 변동성은 크긴 해요. 1차적으로 급등이 세게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크게 또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폭발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주도주나 대장급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려면 대장이 아닌 것도 사실 수익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장주, 뭐 1등급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폭발력이 가장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대장급에 염두를 두시고 그 대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이밍을 잡아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단가 차이가 좀 나서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일정 부분 한 2주, 3주, 한 달 내에 들고 가면 대체로 고수익이 많이 나요. 이게 제가 보스에서도 저기 G2G 바이오라든지 삼익제약 얘기했었죠. 그때도 폭락 때도 얘기했고 무료 방송에서도 폭락 때 더 담으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폭락하면 제가 말씀드린 공포를 사야 된다. 그게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아마 내년에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조종은 오늘 조금 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920 전후로 해서 뭐 조정이 나오는 거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타이밍도 중요한데 시장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특히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는. 그래서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또 종목들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1등급 대장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1등급 대장주들 미리미리 좀 선점해서 저점에서 매수 잘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등급 대장주들 올려주시고 계시고 같이 공부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접속하셔서 엠밴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상 파트너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노려봐야 할까 하는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1등급 대장주들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어려우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선성 파트너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전부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만 검색하셔도 김선상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일 여러분들도 함께 주도주로 이제 거래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전문가 시점, 대장주 시점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룰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전에 들으셨겠지만 전부 2명에서 5명의 참가자가 진짜 보스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네, 저희 전지적 전문가 시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님께서 드디어 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과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립고 이렇게 애타게 그리워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파트너님을 많은 분들께서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인사만 좀 먼저 짧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바로 우리 전지적 전문가 시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송 사고가 됐는데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 진짜 급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늦게나마 어쨌든 도착을 해서 제가 다시 이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원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지적 전문가 시점 우리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한 파트너 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바로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태영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 이제 수익률 또 그래도 여전하게 견고하게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가 이제 소폭으로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차 전지 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 포트는 뭐 이제 주태용 파트님이 2차 전지만 바라보는 거죠. 네. 거의 이제 2차 전지만 바라보시고 또 그걸로 수익률을 많이 올리셨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캐집을 저는 내년에는 좀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리튬 가격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전기차 수요는 좀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관세 폭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진 않아요. 감소는 했지만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외에 이제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가 내년 되면 더 기대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2년 넘도록 캐집에 걸린 부분,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3대 천왕 그때 꽤 됐죠 벌써. 네. 출연했을 때도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바닥을 좀 탈피하지는 올해 그 시그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차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들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년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 다만 이제 올해는 네. 이제 주도주로 이제 한 달 전에 나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유해도 저는 무방하다 네.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달의 수익률이 끝나기 때문에 네.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이 이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가 더 세게 가면 오매불망. 그러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거고 네. 2차 전지가 만약에 제대로 크게 못 가고 정체기가 더 오래되면 그냥 수익률이 아마 여기서 아마 크게 업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2년 넘는 캐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태영 파트너는 2차 전지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좀 보고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가 지난주에는 이제 종목 교체 4종목 했었을 때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늘자로 마이너스가 또 커졌습니다. 오늘 약세가 너무 보이고 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적극적으로 종목 교체했거든요. 저번 주에도 이제 재정비에서 좀 회복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제 이 수익률 게임의 이제 특징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기간 내에서 수익률을 계속 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상위권에 들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단점은 이제 상위권에 초반에 들다가 종목을 많이 이제 갈아치우면서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뭐 종목을 대폭적으로 계속 갈아치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잦은 매매는 네. 계좌를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수익률 게임의 특징상 중장기를 하면은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장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다면.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잦은 매매를 하면 그 종목이 조금 기다려주면 폭발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아치우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손실률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잦은 매매 때문에 오히려 또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A스토리, 뭐 대동기업, NHN,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 펩트론, 그다음 비만 치료제, 휴젤 같은 거 보톡스. 그러니까 기업 내용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가격 매력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세를 크게 터뜨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비해 하셔가지고 종목 수를 압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너무 잦은 교체가 손실률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전에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나 2차 전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라면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시우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봅니다. 이시우 파트너 오늘자로 이제 김선상 파트너 누르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2위가 됐는데요. 이제 또 보시면은 오늘자로 힘을 내준 SJG 세종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맥을 못 추리고 있다가 오늘자로 10% 넘게 급등을 좀 해주면서 포트 중심축 역할을 해줬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네. 조금 공격적 부분만 가미하면 1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들 계속 몇 주 전부터 드렸고 지금은 사실은 수익률이 우리가 1, 2, 3, 4, 5등까지 이제 5명이 하잖아요. 네. 의미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3주 남았어요. 네. 결국 기간 3주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를 들어서 몇십 프로씩, 20%, 네. 30%씩 터트리는 사람은 1등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위권 있는 분도
그냥 한두 종목 가지고 20% 30%씩 그냥 다음 주 막 네. 터져버리면 네. 그럼 충분히 1등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지금 1등, 2등, 3등을 나눠서 지금 수익률이 이제 편차가 좀 있지만은 상위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1등을 네. 더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또 3주 오른다. 동안 몇십 프로씩 터트려 버리면 네. 예, 꼴등에서도 1등 뒤집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게임은 지금 1등이라고 해서 의미 없고요. 예? 2등, 3등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지금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 몇십 프로씩 터트리는 사람은 충분히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시우 파트너님은 안정적인 포트라서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꾸준할 것 같아요. 꾸준하는데 약간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팍 튀어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포트이기 때문에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확 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좀 제기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각각의 파트너들이 딱 3번씩만 방송하면 우리 방송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시즌 1이. 그래서 또 이제 계속 힘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계속해서 아래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들이 좀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힘내줄 때는 조금 힘내주고 빠질 때는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아요. 함진이 파트너가 12월 달 걱정하지 말아라. 나 잘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괜히 나의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함진이 시간만 파트너? 넉넉하다면 함진이 파트너님도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올 맞아요. 수 있고요. 예. 충분히 다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3주 안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 시도는 나오겠지만 상위권에 오르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확 극대화시키면서 뒤집으려면 신의 한 수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종목을 다 갈아치워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종목에 압축을 해서 하시든지 지금 막 어쨌든 뭔가 신의 한 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종목으로는 끌고 가면 네.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폭발력을 보여야 되겠죠. 네.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확 뭔가를 터트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바지에서는 이제 거의 뒤집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바지쯤만 가더라도 우리가 좀 뒤집기는 이 장세 뒤집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함진이 파트너는 이제 막강한 한 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싹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포트폴리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봤고요. 이제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바로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띄워주시면 우리 전지적 전문가 시점 마지막으로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이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셔서 파트너님께 이 부분도 또 여쭤보고 싶고 세나테크놀로지 좀 힘내주나 싶었는데 오늘 또 약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종목을 좀 정리 이번에 어떻게 몇 종목 하실 건지부터 여쭤볼까요? 두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고요. 비율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자진상패이기 때문에 손해는 네.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500원에 지금 계속 대주기 때문에 전혀 네.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이제 화요일 이후에는 상패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한 달 이상 기다렸는데 좀 급등이 한번 나와서 네. 차익을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됨이 부분들. 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사랑하는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고맙고 사랑한다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죄송하다 말고. 그래서 비율은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두 종목 어떤 종목들 편입하실 건가요? 오늘 좀 공격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네. 3주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든지 네. 아니면 아래로 떨어져 하락을 해서 밑으로 더 내려가든지 뭐 네.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 도. 예, 뭐 아니면 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라는 건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간이 무한정으로 된다면 아니면 뭐 앞으로 한 3, 4개월 더 한다면은 더 여유가 있겠지만
3주라는 기간은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 2주 안에는 뭔가 터트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1등을 할 수도 없고 상위권에 올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을 편입을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제가 이제 1등급 종목을 많이 얘기했는데 네. 한 종목은 여기서 수익을 냈던 종목을 또 편입을 하고요. 한 종목은 이제 수익을 안 낸 종목을 편입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사실은 바이오 쪽이에요. 아,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의 왕이 되실 결심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제약바이오로 꽉꽉 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네. 주도 섹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태용 파트너님하고 저거 신기록이가 주태용 네. 파트너님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거를 이제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것도 같이 편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손절이 좀 나갔지만은 퀄리타스도 편입을 했고 초반에는 튀어나갔지만 일단 세나는 또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도 분명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편입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주도 섹터가 바이오가 될 거라 저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에 더 집중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바이오는 좀 제가 또 자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아무리 자신 있어도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거나 주도 섹터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전에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을 다시 편입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가 또 되는데요. 혹시 뭐 G2G 바이오일까요? 예, 일단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때 무상증자 받자. 예. 그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방송에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거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시장성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고요. 이 기업은 장기 주사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 CDMO 지금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 생산이죠. CDMO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네. 근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또 매출도 터트릴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는 부분에서 또 기술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의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술 이전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노램프 말고 네. 이노램프가 이제 약효를 서서히 방출시켜서 주사제의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술 말고 인텔 램프도 갖고 있어요. 오. 예, 세포 기반으로 해서 세포 독성을 네. 항암제로 만들어서 그 후보 물질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슈도 있고 충분히 기술 이전을 더 성사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좀 변수였죠. 네. 근데 제가 무상증자 받고 가자 해서 80%까지 대박이 이번에 터졌는데 네. 아직 안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2주 전에 폭락하고 나서 지금 저번 주부터는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이게 차트상. 물론 고점은 이제 10만 7천 원인데 저는 저 10만 7천 원도 충분히 또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시에 또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종가로 잡히기 때문에 오늘 가격으로 잡히겠죠. 네. 일단 목표가는 저번에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낮춰서 8만 4천 원에 잡았는데 네. 그걸 넘겼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가를 10만 5천 원 이상을 잡고 네. 목표가를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7만 3천 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도 파트너님께서 G2G 바이오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G2G 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새로 편입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 편입하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요. 네. 삼양 바이오팜이라는 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 신규로 들어오고 나서 네. 이게 3배 이상 올라왔어요. 아. 상한가만 4번. 네. 야, 근데 이렇게 이제 크게 오른 거를 편입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1등급 종목이라는 거는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1등급은 상한가 나온 종목이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를 3방, 4방 친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네.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바이오에서는 전달 같은 경우는 G2G 바이오라든지 ABL 네. 바이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1등급 대장이에요, 사실은. 전달에는. 네. 근데 이달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고점 치고 내려오지만 삼양 바이오팝이 가장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지금은 좀 폭락을 하고 있지만 폭락 이후에도 2차 파동이 또 저는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글로벌 이 회사가 봉합원사, 네. 예, 쉽게 말해서 생분해성 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 받으면 실 있잖아요. 네. 녹론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최근에 이제 항암 주사제 또 공장을 준공했어요. 네. 예, 세포 독성 항암 주사제 공장 증설해서 유럽하고 일본 쪽에 지금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그 지역에서 매출이 좀 뜰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고형암이나 혈액암, 그다음 폐암, 네. 유방암 이런 것들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또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삼양그룹이에요. 삼양그룹에서 분할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양홀딩스가 있죠, 지주사.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양그룹은 삼양식품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이제 삼양라면 아시죠? 네. 예, 불닭볶음 그 회사가 아니에요. 삼양사, 네. 예? 그러니까 삼양그룹. 네. TV 광고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충분히 매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 이제 시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제 뭐 얼마가 지지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선에서 5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네. 예,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에서 편입하고 그리고 좀 목표가까지 이게 이번 고점이 이제 83,000원이거든요. 2차 파동이 나온다면 84,000원을 다시 넘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편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질 네. 때 잡으시면 돼요. 예. 만약에 이제 급등 나올 때 잡으면 또 단가가 높아지니까 네. 제가 누차 얘기지만 대장급을 항상 공포에 사시라. 오늘 사실 10%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 시 잘 편입해서 네. 한번 이달에 편입해서 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G2G바이오 그리고 삼양바이오팜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파트너님께서 제외하신 종목들 간단하게만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삼익제약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바닥은 낮췄어요. 아쉬운 부분은 시세 파동이 박스권에서 그 고점을 못 넘기고 다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유하시면은 시세는 다시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는 거는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는 바닥에서 금방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뭔가 명분이나 테마나 이슈가 들어오지 않으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달 들고 가시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제 제외한 종목들 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해서 네. 한 3, 4개월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괜찮게 시세가 날 거라고 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퀄리타스 반도체, 코오롱 티슈진, 삼익제약 이미 가격 바닥을 잘 찍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보유 중이신 이제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그리고 세나테크놀로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들은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고 끌고 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계속 보시는 거죠? 예, 내년까지 봐도 괜찮다고 봐요. 제넥신이 좀 더디죠. 네. 그러니까 소송권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서 그건 반영시켰고 내년에 이제 품목허가가 그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는 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바닥 쳤기 때문에 네. 그냥 1, 2월 달까지 3월 달에 이제 소송권이 있으니까 3월 말까지는 들고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해버리면 네. 데미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 2개월, 예, 2개월 정도는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좀 지루하지만은 네. 얘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종목들, 현재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충분히 괜찮을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내가 이제 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매수가, 매도가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 앞으로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하단
하단 QR코드 이용하셔서 M밴드 공부방에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트너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만 검색하셔도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까 하는 고민하실 필요 없도록 무료 방송 8시 40분부터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죠. 오늘 열심히 방송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